조선 어느 해 눈이 허리까지 쌓인 산골 고개 마을, 사람 발길이 끊긴 매등에서 한 여인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음은 바람에 찢기듯 가늘었고 그 울음은 마치 살려달라고 부르는 것 같았지요. 연실은 눈더미를 헤치고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 목엔 별 모양의 은패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은패가 7년 뒤 한양 권세가의 비밀을 드러내고 한 집안을 무너뜨릴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버려진 아이를 품은 산골 여인과 그 아이가 자라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조선 야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어려움을 말끔히 잊게 하는 보약입니다. 그럼 조용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실은 43이 되도록 혼인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노처녀라 불렀지요. 하지만 연실이 제 삶을 놓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병든 어머니, 13해 약초를 캐고 물을 길어 밤마다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드리던 세월. 마침내 어머니가 숨을 거두고 나서야 연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연실은 고개길 아래 작은 국수방을 열었습니다. 장돌뱅이, 나그네, 보부상들이 쉬어가는 곳. 그들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은 곧 숨 한 모금이었지요. 연실은 매일 같은 마음으로 솥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내가 무너지면 내 삶은 여기서 끝이니까. 어머니 기일 새벽, 연실은 산에 올랐습니다. 눈이 깊어 발이 푹푹 빠졌고 매등엔 바람만 살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아기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귀가 속았나 했지요. 하지만 울음은 분명했고 연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더미 속 포대기에 쌓인 아이 하나. 입술은 파랗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실은 아이를 품에 안아 입김을 불어 넣었습니다. 포대기 속에서 달그라 찬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별 모양의 은폐, 그리고 기름종이에 쌓인 쪽지 한 자.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이 아이는 죄가 없소. 부디 사람답게만 자라게 해주시오. 연실은 한참을 멈춰 섰다가 자기 외투 속으로 아이를 더 깊게 넣었습니다. 그래, 내가 살릴게.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 그날 연실은 아이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온아, 하늘이 너를 놓지 않길 바란다. 배하온 내 자식으로 살자. 작은 마을일수록 소문은 빠르고 잔인합니다. 저 노처녀가 웬 아이를 어디서 굴러온 핏줄인지 누가 아나? 연실은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도 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은 베인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연실은 아이를 품고 잠들었습니다. 아이가 숨 쉬는 소리에 세상이 조금 덜 무서워졌으니까요. 하온이 3살이 되던 해, 아이의 머릿속엔 이상한 칸이 생겼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면 하온은 한 번 듣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수 2, 만두 1. 국수 2, 만두 1. 김치 더 얹어드려요. 연실이 엽전을 세면 하온은 산가지를 주워 땅에 놓고 순식간에 마쳤지요.
너 누가 가르쳤니? 바람이 말해요. 숫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연실은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이런 재능은 사람의 눈을 끌고 조선의 눈은 약한 일을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어느 장날 저녁, 비를 피하려 국수방에 들어온 선비가 있었습니다. 도포는 해졌으나 눈빛이 반듯한 사내, 떠돌이 훈장 서문겸이었습니다. 문겸은 하온이 산가지로 술을 마치는 걸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아이 곱을 알고 있소. 애가 흉내 낸 겁니다. 흉내가 아니오. 배운 적 없는 손이 저리 움직일 수는 없소. 문겸은 연실에게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서당에 보내시오. 비록 잡과라 하나 사나근 길이 됩니다. 천한 자라도 실력으로 먹고 살 길이지요. 연실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천한 자라도. 문겸도 모르게 흘린 그 말이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고개길 요충지에 기와집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큰 객주 장덕성이 연 고기국수 대방, 인부가 여럿 소치새. 고기 냄새가 바람을 타자 나그네들은 하나둘 대방으로 흘러갔지요. 연실 국수방은 하루 종일 불을 지펴도 10그릇도 못 파는 날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연실은 빈 쌀독을 보며 입술을 물었습니다. 하온만은 굶기지 말자. 어느 더운 날, 하온이 맞은편 대방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사람들은 고기국수 먹고 물을 2번 마셔요. 그래서 시원한 걸 팔아요. 겨울 동치미 항아리 있지요? 그걸로 국수를 말아요. 연실은 허를 찔렀습니다. 가난한 국수방에 대방과 다른 것이 필요했으니까요. 연실은 결국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동치미 국물이 맑게 흘렀고 하온은 국물을 떠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시면 바람이 손님을 데려와요. 처음엔 손님들이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한 젓가락, 2젓가락. 이거 속이 내려간다. 대방 국수 먹고 이거로 마무리해야지. 보부상들이 길 위에서 전했고 주막에서 이야기꽃이 피었고 며칠 뒤엔 일부러 연실 국수방을 찾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연실은 돈보다 하온의 웃음이 돌아온 것이 무엇보다 고마웠습니다. 문겸은 다시 국수방을 찾았습니다. 하온에게 글과 사나글, 조금이라도 가르치려는 마음이었지요. 그날 하온이 장난치다 목에 은패가 드러났습니다. 별 모양의 은패 가장자리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겸은 그걸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은패는 한양에서 본 적이 있소. 어디서요? 내 벗이 어떤 여인에게 주었다 했지요. 그 여인은 신분이 낮아 끝내 사라졌습니다. 문겸은 고민 끝에 한양의 그 벗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은패가 우연이 아니라고. 한양의 좌참판대 도련님 신준서는 겉으론 반듯했으나 눈빛엔 오래된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 그늘의 이름은 초연, 장학원 관기였던 여인. 양반과 도련님이 관기를 마음에 둔다는 건 조선에서 가문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준서는 초연에게 별 은패를 주며 말했었다지요. 이 은패가 내 약조다. 반드시 너를 빼내어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하지만 그 약조는
누군가에 의해 끊겼습니다. 그때 문겸의 편지가 도착한 것이지요. 준서가 국수방 문턱을 넘었을 때 하오는 산가지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매와 턱선, 웃을 때 생기는 작은 보조개. 준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하온이 고개를 들어 묻습니다. 아저씨, 국수 드실래요? 그래. 준서는 하온 목의 은폐를 확인했고 가장자리 글씨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는 준서가 직접 새기게 했던 약조의 문구 일부였으니까요. 초연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이름 아래 묶여 사람이면서도 물건처럼 취급되는 존재. 양반들은 술자리에서 시를 짓고 관기에게 노래를 시켰습니다. 초연은 웃어야 했고 고개를 숙여야 했고 마음은 숨겨야 했지요. 그날도 그런 자리였습니다. 한양의 젊은 선비들이 모인 시회. 초연은 노래를 마치고 물러나려다 누군가의 시구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태가 아니라 뜻에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신준서였습니다. 초연은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눈을 봤습니다. 준서와 초연은 몰래 만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반상은 사람 사이에 칼을 세웠습니다. 양반은 양반과 혼인해야 하고 관기는 관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세상의 법이었지요. 초연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사실은 곧 목줄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면천을 알아보고 노비문서의 끈을 풀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빨리 권씨 정경 부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경 부인은 차갑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곧 나라라고 믿는 조선의 권세를 몸에 두른 여인. 정경 부인은 초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관기가 감히 양반과 핏줄을 입에 올려? 내가 낳을 것은 아이가 아니라 재앙이다. 초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배 속의 생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사람을 써서 초연을 감시했고 준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초연은 도망쳤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몸으로 밤길을 택했지요. 초연은 산골 절집의 늙은 산파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지요. 초연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품고 있으면 아이도 함께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초연은 준서가 준 별은패를 아이 목에 걸어주고 기름 종이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살려달라.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곳. 사람들이 함부로 오지 않는 매등. 눈 속에 아이를 눕히고 초연은 스스로를 찢듯 돌아섰습니다. 그 뒤 초연은 검은 장막술에 쫓기다 사고로 죽었다는 소문만 남겼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요? 준서는 문겸과 함께 옛 산파를 찾아냈습니다. 산파는 처음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양반과 일에 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나 은패를 보자 산파는 결국 울며 말합니다. 그 아씨가 은패를 꼭 쥐고 있었지. 아이만은 살려달라며 내 손을 잡았어. 이 증언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자료를 모아 포도청에 올렸습니다. 은패, 산파의 증언, 초연의 도망 기록, 그리고 검은 장막술의 폐기 장부. 포도대장 정만기는 서류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폐기 명령 권씨 정경 부인 인자.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권세가 크면 관아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만기는 칼을 뽑았습니다. 법은 약한 자에게만 법이면 안 된다. 잡아들여라. 정경 부인이 끌려가던 날, 한양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찌 저 집안이 가문이 하늘을 찔렀는데 준서는 마당에 홀로 서서 끝내 무너져 울었습니다. 초연, 내가 너무 늦었다. 너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준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초연이 빼앗긴 사람의 삶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준서는 다시 산골로 왔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연실 앞에 절을 올렸지요. 주모님, 그동안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갚을 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제 몫이었으니까요. 하온을 한양으로 데려가 공부시키겠습니다. 산악으로 길을 열게 하겠습니다. 연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온의 재능은 산골에 두기엔 너무 컸고 산골에 혀는 아이를 끝내 숨 막히게 할 거라는 거려. 하지만 보내는 일은 또 다른 죽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하온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온아, 너를 낳아준 분이 따로 계시다.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키운 어머니다. 너를 살린 어머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온은 참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전 어머니랑 살 거예요. 연실은 아이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위해서 보내야 한다. 하온은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밤에도 불빛이 있고 사람들의 말이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온은 매일 연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라는 두 글자를 가장 먼저 적었지요. 연실도 답장을 썼습니다. 글이 서툴러도 정성은 또렷했습니다. 밥 잘 먹어라. 숫자도 좋지만 사람 마음을 먼저 보아라.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문겸은 하온의 스승이 되어 장부, 환곡, 세금의 계산까지 가르쳤습니다. 조선에서 산악은 문과처럼 높이 치지 않지만 나라 살림을 움직이는 뼈대이기도 했지요. 하온은 마침내 잡과 산악에 급제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관기 핏줄이 섞였다더니 더 독하게 공부했다. 아니다. 저건 태가 아니라 실력이다. 하온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칭찬처럼 보여도 그 안엔 신분의 칼이 숨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온은 호조의 말단에서 장부를 잡았습니다. 그는 숫자 앞에서 거짓을 참지 않았고 약한 백성의 곡식이 새는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 성정 때문에 윗사람의 미움도 샀지만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온이 28이 되던 해 그는 휴가를 얻어 산골로 돌아왔습니다. 국수방은 더 낡았지만 그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동치미의 시원함, 아궁이의 구수함. 연실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면을 뽑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머리엔 흰실이 늘었지요. 하온은 문턱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연실은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고 결국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하온아, 하온아. 그날 하온은
연실 손에서 국자를 받아 자기가 국수를 말았습니다. 면을 삶고 헹구고 동치미 국물에 말아 배와 오이채를 얹어 내며 말했지요. 어머니가 살린 맛입니다.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연실은 한 젓가락을 뜨고 끝내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잘 컸다. 내가 정말 잘 키웠다. 며칠 뒤 준서도 국수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연실에게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주모님, 아이는 주모님이 키운 사람입니다. 저는 느끼게 온 아비일 뿐입니다. 연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게라도 왔으니 됐습니다. 다만 아이 마음을 꺾지 마시오. 그날 세 사람은 동치미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오는 두 어른의 손을 번갈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별이 되셨지요. 하오는 연실을 한양으로 모셨습니다. 연실은 끝까지 망설였지만 하온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남으면 저는 평생 죄인이 됩니다. 연실은 산골집 문고리를 오래 붙잡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한양에서 연실은 대감댁 안살림의 호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굶주린 이들을 돕는 곳 진율청의 부엌에서 국수를 삶았습니다. 따뜻한 국수는 언제나 사람을 살렸지요. 하오는 자신의 방에 작은 병풍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위엔 초연의 이름 대신 무명이라 적힌 패가 놓였습니다. 조선은 신분이 낮은 죽음에 이름조차 허락하지 않기도 하니까요. 하오는 별 은패를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것처럼. 연실은 그 말을 듣고 하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하온아. 너는 누구의 핏줄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버려진 아이는 버려진 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품에서 살아났고 그 아이는 자라 신분의 벽에 가려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냈으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같은 안온함이 남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감상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 끝이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